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이유는요. 오늘 있었던 발표 때문입니다. 9급 공무원, 사실 오늘이 아니죠. 네, 오늘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자료는 좀 일찍 올려져 있었긴 했는데요. 9급 공무원 국어 영어 시험 삼성고시 토익 참고에 출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좀 저도 쓱, 그 정말 말 그대로 쓱 이렇게 훑어만 봤었기 때문에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하고 같이 풀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기왕 풀 거, 네,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우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먼저 보고요. 발표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예시로 올려져 있는 그 시험이 이제 그렇게 정말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같이 좀 보죠, 여러분. 네. 2025년 9급 공무원 국어와 영어 시험이 토익이나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를 참고해 출제된다. 자, 이제 토익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는 아직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공단기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데 영어 집중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혹시 토익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손들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명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비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네,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취지는 토익이나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토익으로 한 이유가 뭘까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결국은 호환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익을 보는 분들도 물론 우리는 아주 많다. 사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영어 시험을,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보다 이제 토익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제 공무원 쪽하고의 호환성 부분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호환성이 높아질까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한번 볼게요. 2차장은 현재 지식 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 문제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면서, 이거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죠. 민간 채용 시험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국어 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비판 능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정말 좋은데요.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한다고 말했다. 네. 사실 이제 게리직이 먼저 그 변화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모든 컨텐츠를 다 이제 정말 우체국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저도 쫙 전체를 확 개편해서 지금 현재 수업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한다라고 했는지는 일단 시험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서 2차장은 이 같은 방향으로 출제 기조가 전환되면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고시로 불리고 있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 SSAT와 같은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도 출제를 위해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는 민간 시험 등이 다 사고력 평가 시험으로 되어 있다면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업 채용에서 활용하는 직무적성 검사라든지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직업기초 능력 평가 등에 맞춰서 저희 문제 유형도 사고력 중심으로 전환해 호환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네. 저는 이런 변화는 아주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직무에서 필요한 것은 논리력, 사고력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고력, 논리력, 그래서 이제 추론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이제 우리가 또 평가를 하게 되죠. 저는 이거는 아주 올바른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런 변화가 너무 빠른 게 아니라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어 영어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르는 영어 시험하고 토익이나 탭스와 같은 영어 검정 시험의 공부가 너무 달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한 영어 실력 그대로 가서
영어 검정 시험을 칠 수 없다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민간 출제 방향에 맞게 문제 유형과 지문 소재를 활용해 호환성을 높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바뀌게 됐는데 그런데 토익이나 그러면 이제 민간 시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타이틀이 아예 토익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토익이나 팁스와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익과 팁스는 아주 정확하게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예. 자, 그러면 토익하고 팁스는 비슷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토익하고 팁스하고는 정말 다른 시험이에요. 네. 왜냐면 선정하는 주제 영역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어휘의 수준도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탭스와 토익하고 비교하면 탭스가 압도적으로 어렵고요. 네, 그리고 주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익 공부하던 사람이 바로 탭스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올까? 뭐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탭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토익으로 넘어갈 때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는 있습니다. 실력 자체가 아주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허나 주제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그러니까 토익은 정말 직무 상황,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을 좀 따로 해줘야 되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더더욱 궁금합니다. 이제 공무원 영어가 더더욱 너무나도 궁금하다. 이제 바뀌게 될 방향이 너무 궁금하다. 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좋아요. 네, 9급만 출제 기조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2차장은 5급과 7급의 경우 직무 전문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시험이 갖춰져 있지만 9급의 경우엔 지식암기 위주의 문항에 남아 사고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케이, 네. 다만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변별력을 의식한 고난이도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네,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영어 입장에서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2020년도부터 공무원 영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단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2020년도 이전 단어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내는지 좀 납득이 좀 잘 안 됐는데 사실 좀 많이 난이도 개선이 되었죠. 되었는데도 여기에서도 쓸데없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계속 볼게요. 다만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변별력을 의식한 고난이도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읽었고 그다음 2차장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전년도 합격생 100여 명이 출제 과정에서 예비 테스트를 한다면서 수험생들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맞춰 나갈 예정이다. 네, 그래서 저랑 문제를 오픈한 문제를 볼 건데 네, 그런데 난이도를 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지금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 난이도로 가진 않을 수도 있다. 조절은 될 것이다. 그리고 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잘 맞춰 나갈 겁니다. 네, 아주 잘 요즘은 이제 그런 난이도 조절은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출제가 된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는 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어 과목의 경우 지식을 암기가 아니라 배경 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하고 영어 과목도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지금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어법으로 전자 메일이나 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거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네, 브라보. 네, 저는 이 방향이 아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는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여러분하고 저 같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제 기조 전환의 예시 문제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이거를 저랑 이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네. 예시 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와 영어 각 20문제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국어는 아니고요. 영어만 할 거예요. 네. 자, 국어와 영어 과목의 문제 유형은 연구 용역을 통해 민간 기업 직무 적성 검사,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탭스 토익 등 민간 어학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 평가를 여러 차례 거쳤다. 오케이. 네. 새로운 출제 기조에 따른 문제 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2025년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구급 공채시험 및 지역 인재 구급 시험에 적용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4년도 합격을 위해서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을 했을까요? 국가직 시험이 3월 말에 끝나니까 나는 국가직까지만 본다. 그럼 4월부터, 내년 4월부터는 2025.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문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직까지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6월에 시험 끝나고 뭐 언제나 그랬듯 뭐 10며칠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러면 7월부터겠죠. 네, 7월부터는 내년 7월부터는 2025년도 대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른 변화이긴 합니다. 네, 빠른 변화인데 유튜브를 올려주셨어요. 그 인사혁신처에서. 그래서 뭐 너무 2025년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관계자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험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할 내용이 되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토익 시험이나 또는 수능 준비 다들 대부분 다 하시지 않았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거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하는 거여서 큰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뭐 다들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하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그리고 의외로 토익을 보시거나 뭐 탭스 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탭스를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탭스는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들만 시험을 보냐면 나 서울대 갈 거야, 나 갈 수 있어, 서울대 대학원 갈 거야, 뭐 이런 분들만 보시는 거거든요. 매우 극소수의 분들만 보고 있습니다. 탭스는 시장이 매우 작아요. 탭스의 유형을 따왔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에겐 큰 도움이 여기서 여러분이랑 공시생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고 그래서 토익을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썩 많지가 않아요. 네, 한 10명 중에 평균 3명 정도? 그죠? 네, 이런 정도예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또는 그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 토익 준비를 한때 하신 적이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높은 점수를 요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한때 준비한 적은 있다. 근데 시험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수능도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 물론 아주 어리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근데 대학 수능 시험을 보고 좀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안 했던 건 아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 딱 보고 나서 돌아서면 더 이상 영어 볼 일이 없다면 굿바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이런 멘트들이 뭐 수능 익숙하고 뭐 토익 본 분 계시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큰 위로의 멘트는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오케이. 일단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의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번부터 4번까지 보니까 어휘의 수준은 최근 2020,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특히 최근 2022년도, 2023년도의 어휘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놀랍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1번에 irregular, 2번에 consistent, 3번에 predictable, 4번에 ineffective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난이도는 네, 하예요. 지금의 기조하고 같아요. 흐름하고 같이 가고 있어서 보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놀랍진 않습니다. 네, 놀랍진 않고 네, 그냥 그대로인 거고. 자,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빈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란 얘기예요? recently부터 시작해서 word까지 읽고 해석해 주세요. 자, 그 얘기예요. 오케이. 최근에 increasingly blank weather patterns 아주 increasingly blank weather patterns 가면 갈수록 모시게 해지는 기후의 패턴들이 okay. often referred to as abnormal climate. 야, 여러분. abnormal climate이라고도 불리는데 자,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abnormal climate으로서 불리고 있는데 역시 자 이렇게 자주 이렇게도 불리는데 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우고 결정적 단서가 이 파트인 거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다? 여기와 그리고 얘는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블랭크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abnormal인 거예요. 그러면 abnormal의 동의어는 뭐예요? 자, 이렇게 물었어요. 정답 1번이죠. abnormal은 비정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bnormal. 그러니까 normal 하면 정상적인이죠. abnormal. 그럼 비정상적인이에요. 그러면 그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거니까 정답 1번이에요. consistent은 일관된 예측 가능한 효율성이 없는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abnormal의 동의어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결국 동의어 찾아라. 이거네요. 오, 할만한데. 그쵸? 실용적이긴 하네요. 지금까지는 밑줄 그어진 단어를 보자마자 동의어를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야, 결정적 단서야. 결국은 abnormal을 찾으라는 거고 나고 정답 1번. 이렇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오케이? 좋아요. 2번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난이도만 좀 볼게요. temporary, 일시적인 그리고 rational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voluntary, 자발적인, commercial, 상업의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보죠. Most economic theories assume that 대부분의 경제적인 이론들은 가정합니다. 대디아를 사람들이 act on a blank basis. 무엇에 맞춰 무엇에 기반을 둬서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무엇에 모시기한 그런 것에 기반을 둬서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However, this doesn't account for. 이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냐면 그 사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 사실이란 동격. They often rely on their emotions instead. 그들이 주로 무엇에 의존한다는 그들의 감정에 대신 의존한다는 그 사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여기서 결정적 단서가 뭐예요? 하이라이트. People often rely on their emotions instead. 사람들이 감정에 자주 의존을 한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뭘 줬어요?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무슨 접속사? 접속사가 아니지만 부사죠. 자, 어떤 내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앞과 뒤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 상반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정에 의존한다에 반대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가지는 제 소견 한번 공유를 해보자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단서들을 포착할 수 있는 힘은 필요하다. 근데 이러한 정도는 놀라울 게 아니고 지금의 지금의 전선을 그대로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3번 문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밑줄이 있고 밑줄 문법이 있죠. 오, 재밌겠다. 그죠, 여러분?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오, 지금까지 있었던 문장형이나 영작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의 비중이 훅 줄었네요. 문법은 4번, 5번밖에 없고요. 밑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딱 봐서 그리고 3번. 3번도 있어요. 3번은 빈칸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밑줄형 2개예요. 그러니까 문장형과 영작형이 아예 없어요. 이러한 스탠스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거냐면 약간 수능하고 결이 좀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크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문법상 수능의 기조를 따라서 그래도 한 문항은 3개 정도는 그래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무시 못할 비중이긴 한데요. 그런데 많이 이제 이 출제 포인트가 극명하게 눈에 뿅 하고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지 않아요? 네. 자,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By the time. 어떡해, 여러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자, by the time she blank her degree, she will have acquired valuable knowledge. 자, 이거 보고 제가 느낀 건 뭘까요? 야, 이거 약간 GTF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by the time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네, by the time은 사실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시제를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 좀 타이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by the time은 뭐다?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죠. 네,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될까요? 이게 시제가 출제 포인트로 잡히니 이제 블랭크 처리를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이 블랭크를 결정짓는 건 누구일까요? 이거죠, 이거. will have acquired. 네, 그래서 미래 너가가 아니죠. 그녀가 그녀의 학위를 받을 때쯤이면 그녀는 뭐뭐뭐는 완료가 그때쯤이면 뭐뭐뭐가 완료가 돼 있을 거야.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쉽게 정말 많이 나온 그 접속사가 whe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when을 by the time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현재나 또는 미래형이 오게 되면 현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요? 2번 아니면 4번이 되죠. 그죠? 네. 그런데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쓰는 거예요? 네, 물론 by the time she's finishing 이라고 하면은요. 현재 진행형은 언제 쓰는 거냐면 말하는 시점에 진행이 되고 있는 동작 또는 그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진행이 되고 있을 동작이에요. 근데 문맥을 해석을 해보면 진행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GTF 같다고 낄낄거렸냐면 GTF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진행은 일단 정답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룰이 있어요. 공시에서도 진행형 같은 경우에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이 정답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룰이 있어서 정답은 4번이죠. 뭐. 오케이, 요런 정도 좋은데요. 좋아요. 근데 부담은 일단 줄어든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3번까지 봤을 때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비동사를 봤는데 앞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없으면 얘는 스위치가 포인트예요. 네, 자, 그럼 주어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주어를 찾아라. 오케이, 자, 그럼 주어는 누구일까요? You may conclude that 대절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knowledge of the sound systems, word patterns, and sentence structures. 지식인데 sound system과 word patterns 그리고 sentence structure의 지식은 야, 이거 뭐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포인트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뭐? 주어 자리 길어봤자네. 길어봤자라고 했잖아요. A of B네. 네, A of B면 어디에 맞춰 스위치합니까? 그렇죠. knowledge에 맞춰 하니까 정답 1번이네요. 네. 잠깐만요. 이거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오형식이니까 help a student become competent. 네, 이제 사역이 왔으니 원형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yet we have all worked with, we have all worked, we have worked. 현재 완료 사이에 부사 all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완전 자동사고, 그죠? 네. 그리고 have difficulty in ing, have difficulty ing. 이거는 암기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왜 놀랐냐면요. 그 이사혁신처에서 만든 그 유튜브를 보면 이제 암기 위주의 것들은 좀 내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데 이런 정도는 그래도 출제가 그동안 많이 됐었고 외우지 않는 건 있을 수 없죠. 네, 문법이라고 한다라는 건 법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거니까요. 일단 암기해야 되는 건 암기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뭐 다 암기죠,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는 논리력, 사고력, 추론 이런 문제를 줄 것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 시험들하고의 갭을 줄이겠다. 이게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쵸?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어디에 유형들을 많이 가지고 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어휘는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그냥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라질 것은 없어요. 다만 부담스러운 영작형과 문장형은 없어진 것으로 보여요. 없어지거나 나와봤자 한두 개 적게 낼 거라고 했어요. 네. 근데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Beyond the cars and traffic jam, she said it took a while to get used to.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이따가 왜 멈췄냐면은요. 1번하고 2번에 동일 문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이 불가피해요. 네, 그걸 좀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싶어서 문맥에 맞는 표현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맥락 파악을 해줘야 해요.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늘 그랬습니다. 밑줄형은 지금까지 두 개의 유형이 있었죠. 하나는
단일 문장에 밑줄이 4개 있는 거 또는 단락형의 띄엄띄엄 밑줄이 있는 거.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둘의 짬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장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한 문장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해석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왜 그러냐? 인구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지금 팍팍팍 줄고 있다. 그 서울만 놓고 봤을 때 0.7%? 네,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또 최근 데이터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0.75, 0.7% 정도라고 해요. 출산율이. 네, 요 정도 요 기조로 계속 가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참 존속할 수 있을까? 막 이게 두려울 정도니 외국인들을 물론 동남아시아 포함해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꼭 와주셔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모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 이제 international language라고 하는 영어의 쓰임, 활용은 공직자 분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삐깔번쩍 뭐 이건 아니고 기본적 대화는 할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겠다인 거죠. 그래서 해석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오픈 AI가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영어를 아예 그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기본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래저래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자, 그래서 해석은 직무 이제 이렇게 본인의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단어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영어로 이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이미 2020년도부터 쭉쭉쭉 있어 왔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헛소리 집어치고 헛소리가 아니죠.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1번의 내용은요. She said it took a while.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해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무엇에 익숙하다가 필요하네요. 그 문제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거 맞죠? 네네. 자, 그러니까 get used to have가 아니라 get used to ing가 돼야 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한 거죠. 그죠? 네. get used to ing.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나요?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used to 부정사 이 세 개의 차이점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번에 포인트는 all of whom 역시 이제 whom이 적절한가? 전치사 뒤는 무조건 whom이죠. 그쵸? 네. 그리고 all of whom were moving so fast. 모든 사람들은 그럼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네, people을 수식하고 있어. whom의 쓰임에 오류가 없고요. There are only 80 million people in Australia spread out over an entire country. spread out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면 spread out이라고 했을 때 지금 PP 자리예요. 앞에 있는 spread out over an entire country의 people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in Australia는 또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spread out은 PP인데 앞에는 people을 꾸며줘요. spread out이 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냐? spread의 PP도 spread예요. 왜 PP면 ED가 주로 붙잖아요. 안 붙어요. 스펠링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가? 기본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 용도로 내기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치사 뒤에 A, of, B의 명사구가 왔어요. alone은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 이 형태도 좀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좀 놀랍진 않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제가 인상을 받게 되냐면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싶은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복잡한 것들은 내지 않고 간결간결하게 내고 있고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다 쓰레기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차분하게 차근차근 잘 공부를 하셨다. 네, 그러면 분명 20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저와 6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7번은 생활 영어인 것으로 보이고요. 놀라운 유형은 아닙니다. 항상 있었던 유형이고 빈칸이요, 빈칸. 그러니까 빈칸 앞과 빈칸 뒤를 한번 볼게요.
네. 자, 빈칸 앞과 빈칸 뒤를 먼저 보죠. Any preferences on your sitting? 이라고 했습니다. 좌석에 대한 선호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좌석, 그러니까 sitting에 있어서 선호 근데 무슨 좌석일지 모르겠는데 블랭크라고 하자. 뒤에서 great. 오케이. 네, 좋아요. 잠깐 요거 하이라이트 좀 하겠습니다. Your flight is now booked. 플라이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항공권의 그 seating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seating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잠시만요. 헷갈리면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릴 수 있겠네요. 1번에서는 Yes, I'd like to upgrade to business class. 그리고 4번에서는 Yes, I want an aisle sea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시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시팅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를 묻는 거냐면 창가 쪽이 좋으신지 아니면은 복도 쪽이 좋으신지 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저는 복도. 네, 화장실을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복도. 아일 쪽 원하는데 anyhow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고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네. 요 정도. 여러분 어때요? 네. 좋아. 야, 나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없었던 신유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토익의 느낌을 뿜뿜 받아요. 근데 이제 토익 같은 그 주제는 아니겠죠? 네. 그 포맷만 이제 토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익은 회사 내에서 업무 내용을 좀 많이 다루고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다 그 직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일반 행정직도 있으실 거고 교육 행정직도 있으시고 뭐 여러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직렬에만 치우치는 그런 주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Are you coming to the workshop next Friday? 이건 신유형이니까 저 좀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도 좀 어떤 건지 봐야 돼서 I'm not sure. 야, 너 다음 주에 워크숍에 와? 모르겠는데.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at day. 나 그날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이 있거든. 예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야, you should come. 와야 돼. The workshop is about AI. 워크숍이 AI에 관한 AI 툴에 관한 내용이거든. 야, 네, 지금의 스토리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That can improve our work efficiency. 우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AI 툴에 대한 내용이거든. 와우. The topic sounds really interesting. 야, 진짜 재밌게 들리는데? Exactly. 내 말이. But don't forget to reserve a seat. 네, 예약하는 거 잊지 마. If you want to attend the workshop. 워크숍에 오고 싶으면 How do I do that? 이렇게 물었어요. 결국은 위에서부터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필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요 섹션까지만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블랭크 앞만 보면 How do I do that 했을 때 그 that은 앞에서 언급한 그 that일 거잖아요. 이거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예약할 수 있어? 1번 You need to bring your own laptop. 너만의 랩톱을 가져와야 돼. 아니죠? I already have a reservation. 난 예약했지롱. 네, 그 다음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bulletin board. 게시판에 있는 그 지시사항을 따라야 돼. 3번이네요. You should call the doctor's office for an appointment. 의사 선생님께 약속을 잡으려면 전화를 해야 돼. What? 정답 3번이고. 생활영어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는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전 생활영어 걱정돼요. 그래서 왜요? 하고 여쭤보면은 막 뭐 It's raining like cats and dogs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셔서 제가 기출문제 풀 때마다 문제 보시라. 막상 그런 표현들은 많지는 않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이것저것 풀다 보니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기출만 딱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의 비중이 높지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싹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쵸? 없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어때요? 재밌는데요, 여러분? 안 재밌어요? 지금 신났는데. 자, 다음 글을 읽고 왜 신나냐? 새로운 것을 보니까 일단 신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합리적이다, 문제가. 네, 합리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막 엿다가 때려박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토익이나
뭐 아니면은 탭스나 토플이나 또는 이제 막 수능을 했는데 난 수능에 진짜 자신 있었다. 제가 좀 단어 한 어휘 한다. 그러신 분들은 큰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시험은 맞아요. 이거에 따르면. 네, 이거 지금 이 난이도에 따르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 영어까지 왔고 이제는 독해를 보려고 해요. 근데 독해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 문제 두 개가 있네. 한 지문에 이문항이네. 와우. 와우,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내용을 읽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 그쵸? 웹사이트, 오케이. 이거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뻔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뻔한 내용인데 주제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주제가 어떤 주제들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네, 옛날이랑 주제가 겹치는 것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쓱쓱 보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요거는 완전 신유형이죠. 그죠? 8번 9번은 보겠습니다.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그쵸. 여러분 업무하시다 보면은 이제 해외에 또 어떤 다른 나라와 또는 어떤 도시와 같이 또 컬라브의 협력 관계를 또 맺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죠. 물론 번역기가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또 뭘 써먹죠. 그쵸? 네, 요런 정도 요구하는 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보면은요, to, from, date, subject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의외로 여기에서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를 샥 건너뛰어. 건너뛰고 요 내용만 봐. 근데 울랄라 이렇게 나오죠. 뭐 다음 중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그러니까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from 레이첼이 클리프튼한테 보내는 건데 반대로 딱 써가지고 보기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을 따라가는 거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잘 보라고 했어요. To, from, date, subject만 봐도 이 내용을 추려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Excessive noise in the neighborhood. 이웃에서 너무 과도하게 소리를 많이 내요. 소음이 많아요. To whom it may concern 요 관련된 그 분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거 난 모르니 공무원님께 보내는 거죠. I hope this mail finds you well.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써요. I'm waiting to express my concern and frustration regarding the excessive noise levels. 이건 우리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문제를 좀 먼저 빨리 보시는 게 좋아요. 한글로 목적을 찾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그다음 보는 게 맞아요. 체육대회 소음에 대해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려고. 이게 눈에 좀 거슬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가겠습니다. 새로 이사온 이웃 주민의 소음에 대해 항의하려고. 오케이, 네, 이웃 주민. 세 번째, 인근 스포츠 시설의 소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똑같이 소음이요, 소음. 근데 이제 소음인데 이슈가 양해를 구하려고 하냐 지금 1번은 맞죠? 근데 이제 소음의 지금 출처와 그리고 목적이 지금 달라요. 1번은 출처가 체육대회 소음이고 1번은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2번은 새로 이사온 이웃 주민의 소음이고 항의하려고 하는 거고 맞죠? 네, 세 번째는 인근 스포츠 시설의 소음에 대한 내용이고 조치 요청하려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밤 시간 악기 연주와 같은 소음의 차단을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차단 부탁. 그리고 요거는 자 9번 문제 맞춤 먼저 얘기할 건데 step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게 뭘 묻는 거냐면요. 일단 step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고 이러지 마세요. 자, 배. 자, 저는 뭘 의도해서 이걸 썼을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배라고 했을 때 이게 바다의 동동배인지 배 아파 배 신체 배인지 먹는 배인지 제가 말하지 않으면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 배가 무슨 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라고 배가 위에 지문에서 배라고 있었다고 쳐요. 거기에 밑줄을 긋고 이 배는 문맥상 바다 배냐 신체 배냐 먹는 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스텝의 여러 가지 뜻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GTF에도 나오고 토익에도 나옵니다. 그쵸. 뭐 사실 공인 이거는 민간 시험에 다 나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요런 게 전에 없었던 유형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movement, action, level, stairs 중에 뭐냐? 오케이. 네. 자, 그럼 목적을 찾고 그러면 도입 부분에 보면 될 것이고 스텝을 찾아서 그 주변에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올라갑니다. 네. I'm writing to express my concern and frustration regarding the excessive noise levels in our neighborhood, specifically coming from the new sports field. Coming from the new sports field. Coming from the new sports field. 자, new sports field. 최근에 세워진 스포츠 시설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Oh my god. 이거 뭐 너무 쉬운 거. 뭐야? 이 너무 쉽게 끝나잖아. 자, 그다음 9번을 볼까요? I kindly request that you look into this matter and take appropriate step. 근데 take step 이것만 알면 돼요. 난 take만 잡아내면 돼. take 보면 게임은 끝났죠. take step. 그럼 뭐예요? 여기서 take steps. 그러면 여기서 이 take steps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조치를 취하다죠. take appropriate steps.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네, 그러면 action이 되는 겁니다. 요런 정도네요. 오, 재밌네요. 자, 10번과 11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책을 다 엎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0번도 11번도 다 동일 지문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 일단 뭘 물어요? 제목. 오케이. 네, 그 보기를 먼저 보고요. 11번은 City Harbor Festival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오, 네, 일치불일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게요. Make safety regulation for your community. 만들어라 안전한 규칙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Celebrate our vibrant community events. 기념해라 우리의 활기찬 이 커뮤니티 이벤트를. 이렇게 Plan your exciting maritime experience. 계획을 해라 당신의 신나는 해양의 어떤 경험을, maritime의 경험을. 네 번째, 다시 만들어라 우리 도시의 heritage를. 오케이. 자, 그러면 볼까요?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upcoming City Harbor Festival, an annual event that brings our diverse community together to celebrate our shared heritage, culture, and local talent. 우리 너무 기쁩니다. 알리게 되어서 다가오는 시티 하버 페스티벌을 이거는 연간 행사인데 그 연간 행사는 가져다 주는데 우리의 아주 다양한 공동체를 우리의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to celebrate our shared heritage, culture and local talent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Mark your calendar 네, 달력에다가 명시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뭐 하고자 하는 걸까요? Make safety regulation 안전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네. 자, 3번 Plan your exciting maritime experience. 당신만의 신나는 경험을 계획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벤트예요. 우리 도시의 헤리티지를 다시 만들자 전혀 아니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네. 결정적 단서가 그러니까 공지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안만 봐야죠. 앞에 다 나와요. 앞에 다 나와. 자, 여기도 보세요. 어디 있어요? 다 여기서 다 끝났어. 끝. 아니야. 여기서가 뭐야? 여기서 끝났어. 아, 사실 조금 더 봐야 되긴 했어요. 네, excessive noise인데 어디에서 나온 noise였는지를 봤어야 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처음에는 첫 내용은 일단 봤어야 했다. 오. 네, 자 11번도 볼게요. City Harbor Festival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개최된다는 앞부분에 읽었는데 바로 나왔어요. Annual Event라고. 네, 그래서 1번은 일단 아니다. 2번 일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열린다. 그럼 일요일을 찾아요.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어허. 네, 2번도 정답 아니에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주요 행사로 무료 요리 강습이 진행된다. 주요 행사 찾아야 되고 무료 요리 강습. 오케이. 자, 주요 행사가 퍼포먼스잖아요. 그쵸? 네. 잠깐만 요리가 여기 있네요. 라이브 퍼포먼스 푸드 트럭이 있는데 잠깐만
밑에서 무료 요리 강습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라이브 퍼포먼스고 무료 요리 강습? 뭐도 없어요. 푸드 트럭이라고 했는데. 그쵸? 네. 아하. 뭐야. 정답 3번이네요.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 행사 일정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행사의 일정들을 알 수 있다. 새 유형인데, 네, 새 유형이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지금 푸는 거 여러분 나 지금 날 것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자, 12번. 그냥 끝까지 다 봐. 이거 알아야죠. 2025년도부터 이렇게 도입할 거라고 유튜브까지 다 뿌리셨던데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어요. Enter K 앱에 관한 다음의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오케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오케이.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볼까요? It allows travelers to declare customs in advance. 그러면 이제 여행객들이 미리미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ore features will be added later. 더 많은 피처들이 그러니까 뭐 피처들이 나중에 추가가 될 거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travelers can download it from the online store. 여행객들은 그걸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it이라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엔터K예요. 엔터K. 앱이에요. 앱. 앱이죠. 그죠? It only works on personal mobile devices. 개인의 모바일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서만 작동을 한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 불일치 문제를 푸실 때는요. 영어로 돼 있건 한글로 돼 있건 이거 보고 키 단어 잡고 미리 앞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자, 1번에서는 declare customs in advanc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declare 잠깐만요. 여기 있다. Submit their customs declaration in advanc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 제출하는 게 맞네요. 그럼 1번은 아니고 2번은 more features will be added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more features, 피처가 나중에 추가가 될 거다. 여러분 이거 will continue to introduce additional border related features in the future.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3번 travelers can download it from online store. 그러니까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럼 여기서 키 단어는 뭐예요? 자, 2번은 features added later. 3번은 download online store. 네,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download online store. 바로 뒤에 있네요. Simply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the app from the online store.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될 수 없고 4번은 only works on personal mobile devices. 아니죠. 자, 색깔 좀 바꿀게요. There is also a version of the app for those who are not comfortable using mobile devices. 핸드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웹 버전도 준비를 해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네요. 네. 이거 보고 그다음 저 채점 이따가 좀 한번 해볼게요.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일치불이치하고 지금의 일치불이치하고 차이점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잘못된 거 골라라, 바른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네요. 자, 공통이에요. 공통. 얘도 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일치불이치, 뭐에 관해서 일치불이치 이런 식으로 일치불이치인데 되게 스페시파이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풀이 접근 방법은 이제 똑같고 다만 이제 주제를 저는 좀 보고 싶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주제가 Enter K 앱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여러분이 업무 처리를 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거 생겼으니까 까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그 안내문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13번 같은 경우는요.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라. OLC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왜냐하면 웹사이트에서 ORG라고 되어 있잖아요. Government Related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 주제도 일단 여러분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주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1번. It ensures that employees pay tax properly. 보장한다. It ensures that 무엇을 대디할 직원들이 세금을 pays properly 적절하게 지불할 것을 이제 ensures 보장한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번인데 그럼 여기서의 키 단어는 이제 세금 적절하게. 네, 근데 직원들이 왜냐면 지금 이게 보시면 Office of Labor Commissioner입니다. Office of Labor Commissioner Responsibilities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노동자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맞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직원들이 세금을 적절하게 내는 것을 보장한다. 이게 뭐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본에다 말이 안 돼요. 없어. 또 우리 보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직무 관련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빨리 아셔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보고 Labor Commissioner Responsibilities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보고 바로 이제 접수가 안 되면은 좀 시간이 조금 그래도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보자마자 이게 무슨 기관이구나 하고 빡 하고 이제 접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쉬워지겠죠. 2번, it has authority over employment of adult workers only. 네, it has authority. 어디에 대한 권한이 있냐면 over employment of adult workers. 그러니까 성인 노동자들의 그 고용에 대해서만 권력과 권한을 가진다. 자, 그쪽에 관해서만이다. 그럼 어린 친구들인데 역시 노동자라 하더라도 OLC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일까요? 네, break. 오케이. 여기 지금 나이 제한이 있나요? Related, professional, effective manner, educating employees, takes for treated for 그냥 노동자라고 했어요. 노동자인데 뭐 성인에 국한해서 청소년에 국한해 이런 표현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도 아예 언급이 안 됐다. 2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다예요. 그죠? 텍스 언급 없었고 adult workers only라는 표현도 없었어요. 3번. It promotes employers' business opportunities. 이건 그냥 봐도 아니죠. 네, 그쵸? It takes action when employees are unfairly treated. Yes, 맞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준다. 이게 결국 OLC 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뭐 문제점들이 해결되게 만들고 또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를 받는다라고 할 때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조치란 여기서 말하고 있는 unfairly treated란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요 정도. 네, 13번. 다음 글의 주제 보겠습니다. The ministry라고 나옵니다. 주제 접근 방법은 똑같을 거니까 저희는 굳이 보진 않을 거예요. 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역시 이제 우리 기관에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 despite ongoing efforts to address educational disparities, 교육의 불평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주제 관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무와 Every parent and guardian of small children will have experienced the desperate urge to get out of the house and magical restorative effect of even a short trip to the local park. There is probably more going on here than the letting off steam. The benefits for kids getting into nature are huge, ranging from better academic performance, outdoor.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에서의 그 활동에도 큰 도움을 받는다.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16번은 뭐 딱히 related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공직자분들이 되시면 부모님은 다 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오케이. 자, 주어진 내용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Economists Che and Greenstone evaluated the value of cleaning up of air pollution. 이거는 이제 pollution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안에 대한 내용이네요. 오케이. 네, 이것도 뭐 act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주제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순서별이네요. Before anyone could witness what had happened, I shoved the loaves of bread up under my shirt, wrapped up the hunting jacket tightly about me, and walked swiftly away. 이거는 그냥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냥 뭐 그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뭐 보기도 전에 나는 엄청나게 빠르게 내 셔츠 안에다가 빵을 확 숨겼다. 네, wrap the hunting jacket tightly about me. 그리고 재킷을 꽉 조이며 and walk swiftly away. 그리고 겁나 빠르게 걸어갔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특정 주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뭘 보고 있냐면 제가 공시 독해 문제를 풀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왜 출제자분들은 우리 공시생 분들한테 메타포 막 저기 제가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요. 뭐 비유법이 뭐냐면요. 막 이러고 막 메타포가 뭐냐면요.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좋지. 그러니까 상식으로 알면 좋은데 메타포라는 개념을 알아서 딱히 막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고 그 어떠한 배경 지식도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네. 있죠. 뭐 이런 정도죠. 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근데 벌컥벌컥 마시다가 갑자기 이 물이 목으로가 아니라 코로 살짝 넘어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캑캑거리면서 엄청나게 기침을 많이 해댔다. 뭐 이런 정도의 글인 거니까 그 어떤 배경 지식도 필요 없는 거죠. 좋아요. 네, 이런 건 좋아요. 19번과 20번은 빈칸 추론인데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두 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순서별 나왔고 어색한 거. 그러니까 주제는 기존에 나왔던 것과 겹치는 게 16, 17, 18, 19, 20까지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죠? 네, 그 주제만 좀 확인할게요. 네, falling fertility rates. 그렇죠. 이거는 출산율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고 뭐 이거는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좋아요. 심각한 내용이죠, 이거는. Most listeners blame a speaker for their inattention by thinking to themselves, who could listen to such a character? Will he ever stop reading from his notes? The good listener. 이거는 이제 good listener, bad listener에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주제고요. 이 주제는 토익, 탭스, 불문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듣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 공시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거랑 잘 듣는 것 중에 무슨 스킬이 중요하니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스킬인지 알아? 뭐 이런 거 뭐 또 나온 거 겹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배경 지식 특정 분야 배경 지식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6부터는 16이 뭐야? 14, 15부터는 14, 15, 16, 17, 18, 19, 20 총 7개는 낯설지가 않다. 지금까지 우리와 관련된 거고 다만 주제가 배경 지식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서로 많이 보게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웹사이트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유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맞죠? 그죠? 그 공지 사항들을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공지하게 되는 announcement.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메일, 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선보이게 되네요. 어때요,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봐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은 어휘나 그리고 독해 유형 친숙한 거, 자, 그런 정도의 포션의 한 절반 정도 있어요. 네, 절반이요, 절반. 그러니까 어휘는 유형이 좀 색다르긴 합니다. 읽고 해석하고 풀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맥락에 맞는 거를 골라야 되죠. 그리고 자, 어휘가 여기에만 해당되는 이 3번 아니죠. 1, 2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독해도 어휘가 들어가요. 알겠죠? 자, 이거는 아까 배 얘기했어요. 자, 배처럼 바다배, 신체배, 먹는 배처럼
어떤 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어휘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동의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신유형이고 절반은 아니지 않을까. 문법은 가볍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포인트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문장형이나 영작형의 비중이 확 줄거나 아예 안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생활 영어도 이건 항상 나왔던 것이고 신유형이 생겼어요. 네, 이제 이런 정도의 유형이 생겼는데 이것도 결국 생활 영어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면은 결국 정답이 도출이 되는 위에 거는 길지만 뭐 굳이 안 봐도 되는 뭐 그런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좋아. 어때요? 결론? 좋다. 저는 이런 방향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결국은 그 합격생 100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이 된다고 하니까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좀 시행착오를 그래도 겪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요즘 AI니 뭐니 해서 수험생들의 결과를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출제자분들이 난이도를 조절을 지금까지는 잘하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도 워낙 잘하셔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문제없이 좀 잘하지 않으실까 하고 일단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좀 구두상으로 수다 떨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